안녕하십니까. 협력전팀 오성민입니다. 하이펙스 컨퍼런스 강의 중 제가 담당한 것은 명지병원의 환자경험 혁신 사례입니다. 명지병원은 오래전부터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명지병원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 명지병원 발표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지병원의 혁신적인 발상을 H+ 양지병원 직원분들께서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케어 디자인 센터 7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 혁신의 대표라고 하면 어떤 병원이 떠오르나요? 역시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브랜드 클리닉을 떠오를 것입니다. 이 병원이 유명한 건 환자 경험을 초점으로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병원은 2010년 환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명지병원이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국내 최초 환자 경험과 디자인적 사고를 도입한 해마루를 오픈하였습니다. 해마루는 밝고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이 깊게 자리 잡은 정신의학과에 쇠창살, 감금, 편견이 없는 병동을 실현하여 병동 공간에 브랜드화를 시켰습니다. 2011년 국내 최초 환자 중심의 혁신 조직과 서비스 디자인적 사고를 도입한 케어 디자인 센터를 오픈하여 국내 병원의 서비스 디자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 케어 디자인 센터를 오픈하였을 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빅5 병원도 아닌데 디자인 센터가 있나요? 혁신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는 말입니다. 혁신만이 우리의 살 길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명지병원의 주변의 외부 환경으로서는 5개의 종합병원 약 3,300병상이 있었고요. 내부 환경은 더욱 암울하였습니다. 바로 부정적 이미지, 핵심 경쟁력 부재, 태행적 조직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왕중 이사장님이 취임하였을 때 변화와 혁신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료 역량 강화와 이미지 서비스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엔 환자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디자인을 만들어서 혁신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을 메이오 클리닉과 클리브랜드 클리닉을 다니며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답으로 병원문화혁신본부라는 큰 틀을 가지고 환자공감센터, 케어 디자인 센터, 예술치유센터, IT융합연구소를 개설하여 혁신이라는 단어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문화혁신본부 안에 환자공감센터, 케어디자인센터, 예술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케어디자인센터는 초기에는 프로젝트에 따라 의료진 주도의 TFT를 구성하였고 필요시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의료진, 경영전략가, 디자이너, 행정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으로 앞으로 다가올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어 디자인 센터가 해왔던 일입니다. 특히 2014년 하이펙스 컨퍼런스를 통해 명지병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선진국형 중환자실과 VIP 병동이 오픈 예정입니다. 왜 강남도 아닌 곳에서 초호화 VIP 병동을 지었지? 이게 돈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규모의 시대가 아닌 차별화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2014년부터 3년 이상 준비해왔으며 그 대상은 주변의 고양시뿐만 아닌 해외 및 전국구 고객을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동양의 문화와 감성을 더한 공간, 인테리어,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조명도 국내 굴지의 조명회사와 협업을 통해 자연차광에 전혀 손실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할 때도 조도를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피톤치즈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공간이 이곳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런 VIP 병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명지병원은 메르스에 대한 승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년간의 고민을 통해 선진국형 차세대 중환자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듀얼 펑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베드로 되어 있으며 평소 때는 일반 중환자실로 운영되지만 간용 환자가 입원했을 시 음압병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병실마다 자연채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VIP 병동과 중환자실 라운딩을 했을 때 많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었을 때 꼭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VIP 병동과 중환자실이 운영되어 선거까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과연 이런 혁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 하이펙스 컨퍼런스 땐 그 결과까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케어 디자인 센터 7년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 공감 센터 7년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공감일까요? 병원이면 아픈 사람만 잘 치료하면 되지 왜 공감에 의미를 두는 걸까요? 병원의 핵심은 진료지만 그것만 해서는 인류병원이 되질 못합니다. 환자가 감동을 받아야 인류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자가 받는 감동을 공감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병원이 알아주는구나,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만족도는 올라가고 치료의 효과는 높아집니다. 환자공감센터 내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감극단이고 또 한 가지는 공감병동입니다. 이 조직은 환자를 직접 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조직의 목표이고 실천 방향입니다. 공감극단은 각 부서에서 재능 있는 직원의 추천을 받아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6명이 활동을 합니다. 단체 카톡 및 공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촬영 및 편집까지 직접 실시합니다. 여가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달리 말해서 금전적인 지급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 한 가지 주제에 가지고 재미있게 꽁트 형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공감극단은 직원과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이었다면 공감라디오는 환자와 병원 직원과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분들이 노래를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점심시간에 병원 전체에 방송을 합니다. 다음은 공감병동 이야기입니다. 공감병동은 병동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안병동이었고요. 그 후에 점차 다른 부서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부서 직원이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하고 그 부서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회의를 통해 계획을 짜고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환자 공간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성과가 좋아 다른 병동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안병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본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유언장을 써보자, 당신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작성해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큰 울림을 받았고 그 후에 환자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학교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때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 직원의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 경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감이다. 이상으로 환자공감센터 7년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입원 환자 경험 향상 및 회진 문화 개선을 위한 릴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환자 경험 향상에서 회진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회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진은 입원 환자가 주치의를 만나는 정규 일정입니다. 입원 환자의 불안한 심리는 회진을 통해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대치가 깨지면 고객의 소리로 직결되게 됩니다. 명지병원의 회진 문화에 대해 개선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한 건의
고객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 후속 조치들이 너무 미흡하다. 보호자가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환자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항목을 보면 27개 중에 18개가 환자 공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이 되느냐, 병원 주변은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한가에 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로 인식해야 됩니다. 명지병원은 회진문화 개선을 위해 TFT를 만들었습니다. 회진문화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하고 수차례 소모임을 통해 회진의 문제점을 토의하며 외국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개선 활동을 해보자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사와 간호사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회진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대체 회진이란 무엇인가, 회진상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회진의 시간 및 공지는 어떠한가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온 회진의 문제점은 불규칙하고 짧은 시간, 회진 시간의 변동 시 공지가 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간호팀과 의사와의 소통 부재, 회진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OS 병동을 대상으로 환자 경험 조사에 대해 전후로 파일럿 조사를 하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사에 대해 느끼는 회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진 시간표 및 질문지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미리 배포하고 질환별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간호사들에게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진 시간표와 질문지를 배포하고 질환별 프로토콜을 함으로써 진료 표준화가 가능해졌고 이것을 모듈화하여 모든 과에 적용시키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파일럿 활동 후 간호사들도 회진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진료과와 병동 간의 진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매우 증진되었으며 질문지를 미리 배포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회진 및 입원 진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후 또 한 번의 릴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릴리 프로젝트의 정의는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향상 및 진료 표준화입니다. 그 프로젝트 1탄으로 회진 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며 파일럿 결과로 정리된 모듈을 모든 과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진에 대한 직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4개월 동안 전과를 돌아다니며 21번의 회의를 진행하고 116개의 프로토콜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환자에게는 백합편지라는 명칭으로 환자 입원 시 회진 시간표를 제공하여 회진의 시간을 예측하게 하고 궁금한 사항은 미리 작성하여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환자 경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릴리 프로젝트 이후 무엇이 달라졌냐에 대한 결론입니다. 환자의 회진 만족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전공의나 간호사 PA는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교수님들은 만족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각 병동별로 회진에 대한 준수율을 각 스텝별로 모니터링하며 월별로 피드백 중입니다. 입원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릴리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릴리 프로젝트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